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양썰전 제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의원들 중에 가장 젊은 시의원 두 분과 함께 고양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고양신문 이성우 기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시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형윤우 시의원입니다. 네, 이번 고양썰전 주제는 해외 연수로 잡았습니다. 네, 의원님 최근에 갔다 오셨죠? 네, 얼마 전에. 아메리카. 근데 이거 예, 갔다 오셨는데. 기사 소개 한번. 예, 기사 소개 먼저 네, 좀 잠깐 하고 갈게요. 고양신문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 드러났어요. 고양시에서 한 치과에서 그건 과잉 진료를 넘어서서 어떤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명이 넘어요. 원당에 있는,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원당에 있는 B치과라고 이제 이름을 부를 텐데, 그 치과 원장이 30대 후반으로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 뭐 치과 치료, 한두 개 정도 치료하러 왔는데, 이를 20일을 다 그냥 갈아버려요. 그래서 크라운, 보철 치료를 다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위에가 치료하기 전이고 아래가 치료한 후인데 아예 다 하얗게 20개가 멀쩡한 치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0명 넘게 지금 피해자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원당에서만 1년 6개월 정도 영업을 했었는데 피해자가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식사동 미시티 근처에서 3년 동안 또 영업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영업한 기록을 보니까 2,700명 중에도 지금 이런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금 인지수사도 했고 일부는 소송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이 피해자가 성인만 있는 게 아니고 10살도 안 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치가 막 자란 애들, 그런 애들도 막 10개, 20개씩 갈아버렸어요. 이건 고양신문 단독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최근에 아마 JTBC에서 지금 집중 취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주말쯤이나 돼서 아마 지금 양도양수를 받은 의사, 이분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피해자들이 자기한테, 새로운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아마 나와서 이제 손석희 씨랑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은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특정 업종에서 상대방보다 내가 3배 이상 더 많이 알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속일 수 있어요. 정말 건축사도 물론 그런 전문적인 그런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근에 사실 이거 방금 말씀하시면서 약간 가슴이 뛰는 게, 이틀 전에 제 첫째 아이가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제 치아를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첫째 아기가 20개가 이빨이 있는데 거기서 12개를 치료를 했어요. 과잉 진료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뭐 금액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뭐 더 씌우는 것도 하고 나머지 뭐 보험되는 치료도 하고 그런 데는데 참 이거 보면서 조금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진짜 이게 황당한 게, 자기는 2개만 하러 왔는데 마취를 해놓고 깨어나 보니까 이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환자들인 거예요. 정말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거는 근데 이런 피해자가 아주 많은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국. 그렇죠. 이제 상해를 가하고, 상해뿐만 아니고 그 상해를 통해서 돈까지 벌어간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의료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의사로 나와서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치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붉어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붉어질 수 있었다. 왜냐면 일반 병원은 우리가 실비 청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덜해요. 왜냐면 내가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근데 이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 보험 사실 많이 안 들잖아요. 피해가 크죠. 네. 피해가 정말 큰 거고, 이거는 꼭 좀 많이 알려져서 고양신문에서 단독 취재한 거지만 저희 DBC뿐만 아니라 다 알려져서. 이건 아마 심상정 의원님도 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당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료계의 헤게모니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치과협회에도 아니면 동료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이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가행 진료에 대한 문제는 모든 치과 의사들한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덮고 싶어 한다. 거기다가 또 보건당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 보건당국 관리 못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양시 보건소도 이제 책임을 면하려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이제 지금 양도양수 받은 의사가.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차트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보건소에서 달라고 하는데 보건소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JTBC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료 분쟁 소송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데 98% 이상 환자분이 져요. 그래요.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아니란 마음이 좀 많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이거는 꼭 요걸 계기로 좀 많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법 개정까지 가야 된다. 네. 이런 걸로. 네, 이거는 고양신문 유경종 기자님께서 취재하신 거고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 취재도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니 발치 뭐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은 기사가 나옵니다. 네, 요거 고양신문 대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주제가 원래 해외 연수잖아요. 미국 갔다 오신 내용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시기적으로 이번에 좀 시민분들께서 관심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좀 놀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고양시 의회에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해외 일정을 소화하셔다 보니 약간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좀 저는 참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연수가 시의원들 필요한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기계될 것 같아요. 해외 연수 필요한가요, 의원님들? 일단 해외 그러니까 연수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국외 공무 출장,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영어를 이렇게 하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식 용어는 국외 공무 출장이죠. 공무국외 출장, 공무국외 출장을 한 번 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해외 연수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도 또 있어요. 2박 3일? 그렇죠? 네, 2박 3일로. 그게 이제 작년에 저희 갔고 올해 전반에 갔으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연수라는 이름으로 국내외를 가는 의원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연수를 잘 다녀오면은 좋은 걸 배워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일부에서 시티뱅크에서 운영하는 뭐 이제 공공자전거 뉴욕에서 그런 것도 시스템도 보고 오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생각으로 그곳을 갔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행으로 친구들끼리 갔어요. 그러면은 그 시티 자전거라는 걸 보고 여기도 공공 자전거가 있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연수라는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는 우리 피프팀과 비교를 하게 되고, 이 시티 바이크라고 이제 시티 은행에서 이제 그 공공 자전거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뉴욕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고양시에 적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거를 절차를 되게 꼼꼼하게 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비단 이제 그런 자전거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갔고 누구랑 갔고 그런 마음가짐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 8대 의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외 공무 출장을 다녀와서 역대 의회 사상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결과보고회였어요. 예. 결과보고회. 그러니까 결과보고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난 것이 매우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 결과보고를 해야 된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그렇죠. 압박감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녹음기를 아예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녹음을 했고, 녹취라고. 네네, 녹취를 다 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발제도 하면서, PPT를 만들어서 발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녀와서 또 공부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작년에 독일에 다녀왔는데, 독일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우리 8대 의회가 개원 이래 결과보고회를 가졌던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었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또 의회 조례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차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전에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해서 일정을 심사받는 이제 그래서 7명의 심사위원 중에 5인을 민간위원으로 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고무적인 변화인데 의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제도적 장치가 전 마련됐으니까 첫 번째 사전에 일정을 심사받는 것. 저는 올해도요 반드시 결과보고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결과보고에는 지금 공개되는 언론이나 시민들 앞에서 결과보고 하는 것은 지금 담아있지 않아요, 우리 조례에. 그렇죠. 예, 작년에 약간 무슨 시범 적용처럼 했는데 이 두 가지 장치가 반드시 병존을 해야 의미 있는 사전에 검열하고 다녀와서 또 다시 한번 검열하고. 지금까지 그 해외 연수가 쉽게 해외 연수라고 할게요, 통칭. 해외 연수가 문제가 됐던 게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저희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올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그 해외 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사가 셀프 사전심사였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의회 운영위에서 사전심사를 했어요. 즉, 의원들끼리 사전심사를 하는 거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당연히 없었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것이 약간 개선됐다. 즉, 이번에는 7명의 그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을 5명을 위촉해야만 하는 그런 강제사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셀프 사전심사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됐고요. 또 45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심사위원회 쪽에. 네네. 그다음에 그게 승인이 되면은 3일 내에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뀐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대신 이게 의원들이 스스로를 자정했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었다. 아쉽게도.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제서야 바뀌게 됐다. 이거는 조금 아쉽다.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첫 발을 내디뎠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 전에 기사 이제 보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훨씬 먼저 됐는데. 네,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걸 거예요. 과연 해외 연수는 몇 번이나 가고, 그다음에 그 비용은 얼마나 됐는지, 즉 그러니까 세금으로 얼마나 지원하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고양시가 상임위가 4개잖아요. 각 상임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정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져보면 1년에 한 번씩 4개 상임위가 가게 되는데 그 의원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4 곱하기 4면 16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정기적으로 가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도시가 우호 교류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일본의 한 도시랑 자매결연 맺혀져 있고 뭐 하와이 미국도 있고 있잖아요. 네, 하와이도 있고 중국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도시랑 가다 보니까 한 플러스 한 6번. 그래서 4년에 그러니까 이번이 8대 시의회잖아요. 7대 시의회 4년간을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총 22번 갔더라.
의원 개인으로 봤을 때 한 6번 가는 거고. 그렇죠. 의원 개인으로 봤을 때 한 6번 가는 거죠. 음. 그래서 비용이 의원 한 명당 연수 비용은 1회에 280만 원 정도.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하시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음. 하기 나름이죠. 네. 어, 물론 나름- 자비도 있습니다. 네. 자비가 만약 예산 초과를 하게 되면 예, 보통 자비를 조금 뭐 100만 원 이하로 좀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게 되는데 이 예산이 아깝지 않으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기간에 갈 것이냐 이미 그것을 세워야 된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근데 생각에는. 진짜 공감을 하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제가 다녀왔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뉴욕에 그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또 뭐 워싱턴부터 해서 뭐 몽고메리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일정을 쭉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언뜻 보기에는 여의도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 환경이. 그런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도시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도시의 심볼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도시의 무게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고 대신 일정 중에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여기 참 멋있고 좋은데 우리나라에 우리 이제 고양시에 대입할 거는 좀 찾기 힘든 그런 도시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느끼는 게 제일 제가 울림이 있었던 나라는 몽고메리예요. 저는 도시? 네, 몽고메리라는 도시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 도시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작은 도시인가요?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넓은데 좀 유명한 좀 대중적인 나라는 대중적인 도시는 아니었죠. 그런데 왜 울림이 있었느냐? 우리 고양시랑 닮은 점이 너무 많았어요. 워싱턴이라는 캐피털 시티, 그러니까 수도와 네. 수도의 서북부에 있었고요. 기능이 우리 고양시랑 거의 밀접했어요. 거기서 우리 지금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과연 미국은 어떻게 지금 이걸 해결하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저는 그 모든 일정 중에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많은 걸 얻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처음에 계획을 딱 가지고 간 거랑 현장을 또 가보면 좀 많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사실은 맨하탄 도시계획 뭐 들었지만 사실 맨하탄과 우리 고양시가 비슷한 부분이 좀 접점을 좀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네, 저는. 성격이 많이 다른 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접점을 못 찾았는데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이제 워싱턴 옆에 있는 몽고메리라는 도시에서 너무 큰 울림과 많은 걸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럼 뉴욕 괜히 가신 거 아니에요? 뉴욕도 간 거지 뉴욕을 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예. 뉴욕은 완전히 뭐 금융, 문화 중심 도시잖아. 세계적인 도시라서 고양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족 시설이. 좀 이상을 물론 정말 좀 이상적인 걸 좀 보고 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간 김에 보고 왔다.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외국 사람인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아까도 제가 자유의 여신상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나를 보면서 심볼이 더 필요하다. 어떤 마인드로 가서 배우느냐는 그 사람의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만약에 제가 놀 마음으로 가는 거랑 연수의 마음으로 가는 거는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더라도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시의원들 이런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시의원에게 더 많은 걸 얻어오게끔 하는 게 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발전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결과 보고를 작년 같은 경우는 특정위원회 그다음에 특정위원회 안에서 특정 의원이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건 분명히 제도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의원이 최소 뭐 한 꼭지씩 15분이든 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획 이런 부분을 담아서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뭘 보고 왔는지, 뭘 보려고 했는지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적용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은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뭐 지금 사실상 뭐 힘든 적용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적용할 수 있는 조그만 사안이라면은 그것들을 꼭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가져라는 방향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사전에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의원들끼리 다 합쳐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 결과보고를 합니까? 이번에 검거위 단독으로 하지 않고 네. 이제 다른 상임위들 다 갔다 와서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와서 본인이 느꼈던, 의원 개개인이 느꼈던, 왜냐면 아무리 건설교통에서 갔다 하더라도 느끼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 또 도시브랜드 연구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관심이 또 당연히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한마디씩 다 할 수 있는 그런 보고회가 됐으면 좋겠고, 꼭 우리 건의를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기왕 이 민간 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는 제도가 탄생했으니 사실은 민간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5분 과반수 이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민간 위원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죠. 진짜 역할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의원들이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해야죠. 예. 네. 지금 그 시의회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국외 출장 뭐 그런 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해외 연수 일정표라든가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날짜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하시면은 시민들도 야, 시의원들 어디 갔다 왔네, 이것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견 같은 것도 보시고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각 의원들한테 상임위별로 그게 가능하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정현 의원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나름의 어떤 그 좌우명처럼 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순간이 교훈이다.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순간이 교훈이다. 굉장히 명언 던지시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곳을 가고 이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얻어갖겠다고 하는 자세가 발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과 보고를, 아까 말한 결과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돌아와서 공부한 양이 3배 더 되는 것 같아요. 본 것보다 이걸 어떻게 믹싱해야 될까? 내가 본 게 또 뭐였지라고 다시 한번 그럼요. 찾아보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독일 갔다 와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다녀와서 이해했다니까요. 논문 한 20편 찾아본 것 같아요. 네. 아, 교수님 이렇게 다르십니다. 그게 정말 제가 이 방송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보시는데 그렇게 하시자고요. 다 같이 하고 우리가 트레이닝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결과 보고회를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결과 보고 하기 전에 각자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사실 저희는 작년에 저희 환경경제위원회는 좀 한번 소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는 가기 전에 결과 보고를 언론과 시민들과 함께 이게 세미나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하겠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이게 다 같이 한 번에 한 거야. 너무 약간 형식적이에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냥 주제 발표하듯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도 한 번 하려고 했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굳이 왜 다 같이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아마 선택하신 결론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 왜 못하나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이 초대하고 언론들 그러니까요. 앞에서 좀 길게 3-4시간씩 예를 들어서 저기 시종연구원에 그렇죠. 관련된 박사님들 통해서 그 의견을 또 심도 있게 더 맞아요.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한번 논의해 보시죠. 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는 뭐 시민단체 관련 분야, 뭐 교육이면 교육, 뭐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 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할 때도 끼워 맞추기식 그런 식으로는 사실 하는 것도 창피해요. 그런 것도 하다 보면 맞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때 최종보고회 때 보면서 최종보고회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든 저도 저희 욕 많이 먹었죠. 예.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이거 왜 해야 하고 귀찮아하시는 근데 우리 분들도 그때 비했어요 그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 기자님께서 네. 이거 보여주려고 우리 불렀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의원님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해봐라. 맞아요. 저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할 자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고 싶어요. 나 여기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다. 진짜 재미가, 그러니까 이게 보고 뭔가 느끼면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랑 좀 아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결국 뭐 어떤 맞아요. 추정연구원 박사님들 뭐 가장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놀고 왔다면은 할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하기 싫죠. 네, 얘기하기 싫을 것 같아요. 예.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하신 의원님들은 보고 온 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장소가 주는 함의보다 그 장소를 어떤 태도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시민사회에서 만약에 보셨을 때 일정 모두 다 관광코스 아니야라고 해도 내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내가 환경경제위원으로서 뭘 보겠다고 하면 관광코스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또 사진을 준비하고 간다면 뭘 알아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알아야 보이지. 맞습니다. 뭐 모르고 가면은 안 보이죠. 예. 뭐 해외 연수 여러 가지 뭐 우려도 있지만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꼭 1년에 정기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국내 연수는 꼭 1년에 2번씩 가야 되냐 그런 것도 뭐 의문이 있지만은 보고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하자.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믿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최종 보고회를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올해 갈 수 있으려나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임위가 올해는 2군데 갖고 2군데가 남았죠. 네, 두 군데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지은죄가 있는 거죠, 의원들 모두가.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사실 예, 네. 방송이 되네요. 예, 고향 썰전 6회 2부는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좋아요는 행복입니다.